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사실상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영상은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준 장치는 냉각탑이다 라고 해서 이 장치의 명칭은 이미 알려줬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읽어보고도 푸는 건데 뒤에 읽어보면 이 냉각탑 내부에 흐르는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차를 뭐라고 부르는지 쓰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부터 알려드리면 답은 쿨링 레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쿨링 레인지가 뭔지 알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대체 냉각탑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장치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냉각탑이라는 거는 순행식 응축기에 사용을 합니다. 순행식 응축기. 그래서 우리가 냉동장치 4대 구성 요소를 그려보면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요 녀석이 응축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응축기 내부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고온 고압에 자, 여기서 오는 게 뭐야? 냉매가 이 토출되면은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가 여기서 들어가서 나갈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나갈 때는 고온 고압의 액체 냉매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응축기라고 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용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공냉식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어요? 팬이 딱 붙어있지. 이게 뭔데? 실외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팬이 딱 붙어서 팬에 의해서 공기를 쫙 불어줌으로써 내부에 있는 온도를 식혀서 그 기체 냉매를 액체 냉매로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냉식일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순냉식으로 바뀌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요 코일이 우리가 쉘앤 코일식 혹은 쉘앤 튜브 응축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쉘앤 튜브 응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쉘 내부에 자 보세요. 고온고압의 기체가 쫙 들어오게 됩니다. 쫙 들어오게 돼요. 기체 냉매입니다. 그러면 이 기체 냉매를 어떻게든 식혀줘야 되잖아. 그쵸? 어떻게든 식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순행식은 뭘로 식혀? 물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식힌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를 설치합니까? 냉각탑. 다른 말로는 쿨링타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쿨링타워에서 냉각수 배관을 설치를 합니다. 요렇게 냉각수 배관을 설치를 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 쉘, 통입니다. 통 안에 들어가는 거를 냉매라고 부르고요. 이 냉각관, 파란색 관이에요. 파란색 냉각관 안에 들어가는 거를 냉각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될 거예요. 펌프를 이용해서 순환을 시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매의 온도가 한 35도씨 정도 되더라라는 거야. 냉매 온도가 35도씨짜리 기체인데 요걸 이제 냉각수로 식혀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냉각탑 같은 경우는 구조가 팬도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노즐도 있어요. 노즐. 물을 순환시키는 노즐인데 여기 밑에 이제 물통이 있단 말이야. 물통을 딱 설치해가지고 물통에 물을 순환시키면서 요거 이제 차가운 물이에요. 관이 파란색이라서 자, 요게 이제 차가운 물을 쫙 뿌립니다. 자, 이때 뿌리는 물은 냉각수가 아니죠. 냉각수를 재생시킨다라고 하는데 냉각수를 식혀주기 위한 물일 뿐입니다. 그냥 단순한 물이에요. 요거를 쫙 뿌려주면서 팬을 돌리는 거야. 팬을 돌리게 되면은 공기 입구가 요 아래쪽에 있거든. 공기 입구가 아래쪽에 있어. 그럼 공기가 요렇게 아래쪽에서 유입돼서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 이 냉각관 내부의 온도를 쫙 낮춰버리는 거지. 열을 쫙 뺏는 거예요. 열을 방출시킨다 그래. 자, 그래서 냉각수를 식히는 건데 뭐 어쨌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냉매가 예를 들어 35도씨라고 한다면 우리가 냉각수 이제 재생돼서 오는 요 냉각수의 온도를 10도씨로 잡읍시다. 예를 들어서 확 식혔을 때 한 10도씨 정도 되는 거야. 그럼 10도씨짜리 냉각수가 요 쉘 안으로 들어가서 냉매랑 열교환 하겠죠. 그럼 냉매의 온도 떨어지면서 액으로 바뀌어서 나가게 되고요. 냉각수는 어떻게 돼? 35도씨랑 열교환했으니까 온도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 버려. 한 20도씨 정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20도씨짜리를 다시 쓸 수는 없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내서 여기서 냉각해서 이런 식으로 재생시킨다 그래요. 냉각수를 재생시켜서 순환시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때 냉각수, 물숫자기 때문에 뭐예요? 순행식 응축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게 냉각탑인 거고 그럼 냉각탑의 주 역할은 뭐죠? 냉각수를 재생시키는 게 주 역할입니다. 자, 이때 문제로 돌아가서 냉각수 입출구의 온도차. 자, 냉각탑에서 봤을 때 여기가 입구예요. 이 냉각수가 들어오는 쪽.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쪽, 여기가 출구가 됩니다. 요 배관이 되겠죠. 자, 이때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를 쿨링 레인지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쿨링 레인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 쿨링 레인지라는 거는
냉각수 입구 온도 빼기 냉각수 출구 온도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쿨링 레인지는 큰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을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들어갈 때 20도씨였어. 요 이제 응축기 쪽에 들어갔다가 과열돼서 오는 요 냉각수의 온도가 20도씨였습니다. 그 나가는 온도가 10도씨. 이제 냉각해서 10도씨로 냉각한 거야. 그럼 요 값은 얼마예요? 10도 정도 되겠구나. 쿨링 레인지가 10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온도가 높아졌어. 15도야. 그러면은 계산해보면은 20도 빼기 15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5가 되거든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좋냐 이 말이지. 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20도씨짜리 넣었어. 그러면 식혀가지고 써야 되는데 많이 식힐수록 어때? 좋은 거지. 많이 식힐수록 얘 온도는 떨어질 거야. 그러면 얘 온도가 많이 떨어진 즉 야가 효율이 더 좋다라는 거거든. 그 야는 효율이 좀 얘보다 위에보다는 좀 안 좋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쿨링 레인지는 클수록 효율이 좋은 거야. 무슨 효율? 냉각탑의 효율. 자, 그렇기 때문에 냉각탑 능력을 산정할 때 냉각탑 능력이라는 거는 G 곱하기 쿨링 레인지로 구해요. 자, G라는 건 뭐냐면은 요 냉각수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냉각수량에다가 쿨링 레인지 곱하면은 냉각탑의 능력이 나와. 왜 그래요? 쿨링 레인지가 클수록 냉각 능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냉각수 순환량만 곱해버리면 냉각탑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다음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3번 해가지고 쿨링 레인지 그리고 쿨링 어프로치도 있어요. 쿨링 어프로치. 이것까지 왜 알려드리느냐, 혹시라도 이 다음에 요 응용 문제 해가지고 이런 게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 필기 이론 들으신 분들은 요 내용도 다 있죠. 한 번씩 들은 기억은 있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필기 기출 문제에서는 안 나오니까 기억을 못 하실 뿐이지. 자, 어쨌든 정리를 마무리해드리면 이 쿨링 어프로치라는 건 뭐냐면은 냉각수 출구 온도 빼기 요 이제 공기가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입구 공기의 습구 온도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여름철 공기의 온도는 물론 요즘에 막 많이 올라가서 30도 넘어가고 40도 넘어가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뭐예요? 습구 온도라고 돼 있거든. 공기 중에 수분의 온도예요. 그게 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습구 온도가 예를 들어서 한 12도씨 정도 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냉각수 출구 빼기 입구 공기 습구 온도거든. 그래서 15도 빼기 12가 되는 거예요. 요게 출구잖아요. 그러면 15도 빼기 12도가 쿨링 어프로치가 돼. 그럼 얘는 3이 되겠지. 한 3도씨 정도가 쿨링 어프로치가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 이 물로도 식히지만 공기로도 식히는 거야. 냉각탑이라는 거는. 그래서 공기의 습구 온도로 식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공기의 습구 온도가 12도씨라면 12도씨까지 식힐 수는 없어요. 거기에 근접하게 식힐 수 있는 거지. 즉 12도에 냉각수 출구 온도가 12도에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효율이 좋다라고 보는 거지. 물론 냉각수 출구 온도가 공기의 습구 온도 12도씨인데 12도씨가 됐다. 완전히 그 손실 없이 공기만 갖고 다 식힌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런 일은 없으니까 쿨링 어프로치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12도씨를 식혔는데 얘는 20도씨밖에 안 됐네. 아무리 식혀도. 그러면 얼마야? 쿨링 어프로치가 8이 되는 거야. 즉 이 쿨링 어프로치라는 거는 이 값이 증가할수록 효율이 낮다라고 보는 거지. 즉 쿨링 어프로치는 요 값이 작을수록 효율이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 값이 클수록 효율이 낮다라고 보는 거야. 뭐 냉각탑의 효율이. 자, 그래서 쿨링 레인지 쿨링 어프로치는 반대죠. 즉 냉각탑의 능력이 좋으려면 쿨링 레인지는 크고 쿨링 어프로치는 작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 번씩들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 냉각탑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답은 냉각탑 내부에 흐르는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차라고 했기 때문에 쿨링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장치의 명칭은 냉각탑이라고 해요. 그리고 냉각탑의 형식은 직교류형과 대항류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영상에서 보신 장치의 형식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직교류형과 대항류형을 설명해 드린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항류형이 있죠. 대항류형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 가장 기본적인 건데 냉각탑이 뭐냐면은 우리 순행식 응축기 내부에 들어가는 냉각수를 재생시키는 장치죠. 즉 응축기에서 사용하고 나오는 냉각수는 가열돼서 다시 사용이 어려우니까 이 냉각탑으로 보내가지고 재생시킨다라는 말은 냉각수를 식힌다라는 말이거든. 자, 그래서 이 대학유형 같은 경우는 냉각수 입구 보이시죠? 뜨거운 냉각수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입구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즐이 있어요. 노즐이 이런 식으로 냉각수를 분사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때 위에 팬이 돌겠죠. 팬이 돌면은 팬이 아래쪽으로 그 공기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이 공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뺀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냉각수 안에 있는 열기를 빼는 거지. 자, 이때 여기 보시면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기 입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구조상.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냉각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공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가. 그러면 이 흐름은 어때요? 서로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향유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냉각수의 그 흐름 방향과 공기의 흐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대향유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참고적으로 이 충진재는 왜 설치하느냐? 충진재가 우리 달걀판 있죠. 달걀판 요런 거를 여러 겹 겹쳐 놓은 것처럼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이걸 왜 설치하느냐? 충진재가 있어야지 그 냉각수가 충진재가 없으면 그냥 쑥쑥쑥쑥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충진재가 있으면 냉각수가 이런 충진재 내부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흘러가면서 좀 더 오래 머물게 되죠. 그러면 오래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 공기가 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 냉각수랑 충분히 전열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요런 거를 위해서 충진재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미네이터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비산 방지 장치라고 합니다. 이 내부에 고여있는 냉각수가 외부로 방출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내부에는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레조넬라균이라고 해서 세균이 발생돼요. 이런 냉각수가 밖으로 그냥 빠져버리면 사람들한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엘리미네이터, 비산 방지 장치를 이용해서 냉각수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향유형은 결국 뭐야? 냉각수와 공기의 흐름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를 대향유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직교류형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직교류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충진재가 요 옆에 설치가 됩니다. 옆에 설치되고 냉각수가 이 옆에서 밑으로 분사가 돼요. 분사가 되게 되고 팬이 돌면은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 공기 입구는 어디 설치되어 있느냐? 바깥에 보시면 이 옆에 이렇게 설치가 돼요. 옆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냉각수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뭐예요? 직교하는 거잖아, 직교. 그래서 직교류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직교류형의 구조를 보면 충진재는 양쪽에 설치되어 있고 엘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도 충진재 출구 쪽에 양옆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냉각수가 위에서 내려와서 아래쪽에 고일 테니까 냉각수 출구 부분은 여기 있죠. 대향유형도 마찬가지. 냉각수 출구는 아래쪽에 이제 냉각수가 고일 테니까 이렇게 둘 다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구분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에서는 어땠어요? 실제 냉각탑 외부 모습과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판단할 게 뭐야? 충진재의 위치, 요 충진재의 위치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를 봤는데 충진재가 옆에 양옆에 설치가 돼 있어. 그러면은 직교류형이 되는 것이고 내부를 봤는데 충진재가 한가운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 그러면 대향유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의 답은 뭘까요? 감이 오시죠? 직교류형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형식을 쓰시오에서 명칭 같은 경우는 냉각탑이 되는 것이고요. 형식은 뭐예요? 직교류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